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긴축안에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오면서 그렉지트 우려감이 높아지자 국내 증시가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4% 하락한 2053.93포인트로 장을 마감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이 출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발표한 K탑 30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3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되는 지수로 오는 13일부터 산출됩니다. 수주에 몰린 삼성물산이 17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제일모직과의 합병 우호주주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메르스 사태에도 수입차 판매량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누적 판매량이 12만 대에 육박해 사상 첫 연간 판매 20만 대 돌파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긴축안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오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2% 넘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0.48포인트 내린 2053.9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하락률은 지난 2012년 6월 4일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가 전면적인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며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4,943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76억 원, 2,17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에 전거래일보다 2% 넘게 급락하면서 752.0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형 다우지수 K탑 30을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탑 30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30개 소수 대표 종목을 선정해 주가 평균식으로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구성 종목은 지수위원회 심의에 따라 경제 대표성, 매출, 거래량, 시가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합니다. 이 지수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고가주는 종목 선정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거래소는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30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코스피 200 등의 지수가 우리 경제 성장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K탑 30 도입으로 우리 경제 성장성을 잘 반영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국내 기업들 실적에 미치는 충격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117개사의 지난 3일 기준 올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의 합계는 28조 9,7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메르스 발생 초기인 지난 5월 말 기준에 30조 9,419억 원보다 6.36%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본 호텔, 레저, 의류, 화장품 등 업종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12.4%, 3.07% 떨어졌습니다. 반면 메르스로 수혜를 입은 건강관리 업종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월 말에 비해 5.36% 상승했습니다.
메르스는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일반인 환자가 1명 추가되는 등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오늘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과 관련해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그리스 사태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등 신흥국 불안과 결부되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중앙은행의 그리스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 증액 여부나 독일과 프랑스 등 채권단의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향후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협상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그리스가 전면적인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에 이를 경우 그리스발 악재가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역시 세계 경제 위축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스가 부채 협상에 실패할 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출과 성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에 비춰 미국 또한 그리스 사태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그리스에 대한 노출 정도는 제한적이지만 그리스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국으로도 전이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 사태가 미국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경우 올해로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중국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곤두박질 치면서 돈을 또 어디로 옮겨야 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펀드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펀드 수익률은 수년째 부진한 상황인데 어떠한 배경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수익률이 주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의 흐름부터 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금펀드 수익률은 그동안 저조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국내 10개 금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39%에 불과했습니다. 1년 수익률과 3년 수익률도 각각 마이너스 16.32%, 마이너스 31.67%로 장단기 수익률 모두 손실 구간에 빠져 있습니다. 개별 펀드 가운데서는 금광업 관련 글로벌 주식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IBK 골드마이닝이 2.9% 수익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올해 평균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금펀드 성과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수년간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는 국제 금값 때문인데요. 2011년 말 온스당 1,700달러에서 1,800달러에 달했던 국제 금값은 이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1,100에서 1,20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2일 기준 국제 금값은 온스당 1,163달러로 최근 3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3년 내 고점이었던 1,794.1달러 대비 530달러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다시 금펀드가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요인은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예상을 뒤엎고 국제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를 넘어선 반대표에 힘입어서 치프라스 총리는 국제채권단과 채무탕감을 포함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리스와 유로존의 미래는 안개 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금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금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6분 뉴욕 귀금속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8월물 가격은 1172.1달러로 0.7% 뛰었고요. 싱가포르 거래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173.7달러로 0.5% 상승했습니다. 네, 금펀드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 사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네.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중국의 증시 급락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수요국으로 금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데요. 실제로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한 지난해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금 수요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고요. 또 중국의 금 수요 감소는 국제 금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서 최근 증시 급락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달 중순부터 3주간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24%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중국 내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펀드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자제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서 금값 단기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펀드는 안전자산 투자로 리스크 자산 위험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펀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투자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금펀드는 국제 금값에 연동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익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금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식은 금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회사의 성장률은 금 하나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에 국내외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우호 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 정창신 기자입니다. 수세에 몰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우호 세력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세와 더불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물산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결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지난달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유럽과 동남아 등을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재무분석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0.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15곳 정도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율은 20%에 달합니다. 오는 9일이면 해외 주주들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안건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시스템을 열어두는 시간이 주총 5일 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모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약 3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17일 주총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은 약 3%, 국민연금은 11.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의 지지를 확보해야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시킬 수 있고 엘리엇은 그 합병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액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삼성 SDI와 삼성화재 지분을 각각 1%씩 사들였습니다. 이는 삼성 SDI 770억 원, 삼성화재는 1380억 원 규모입니다. 재계에서는 삼성 SDI와 삼성화재가 삼성물산 지분을 7.18%와 4.65%씩 보유하고 있어 엘리엇이 이들 계열사를 통해 추가로 삼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우호 지분 확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는 17일 임시주총에서는 전자투표가 도입되지 않는 만큼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주주 끌어안기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메르스 사태에도 수입차 판매량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도 12만 대에 육박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상반기에만 10만 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올해 수입차 업계는 사상 첫 연간 판매 2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올 상반기 내수 부진에도 수입차는 역대 가장 많은 11만 9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7.1% 늘었고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입니다. 통상 수입차의 경우 하반기에 더 많이 팔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사상 첫 2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국내에 수입차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정부가 수입차 개방 정책을 펼친 1987년 1월, 이후 28년 만인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했고 다시 4년 만에 20만 대를 돌파하게 되는 셈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누적 점유율은 16.7%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수입차들의 선전은 오는 9월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도입을 앞두고 구형 모델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데다 일부 업체들이 신차 효과가 발휘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입차가 파죽지세로 한국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올 상반기 국내에서 33만 6천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상반기 내수시장 점유율은 38.4%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시장 점유율 목표는 41%지만 현 추세라면 40%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하반기 2단 신차 출시로 반격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1.7 디젤과 1.6 터보 등 3가지 모델을 추가한 소나타를 출시했고 9월에는 신형 아반떼를 출시해 안방 사수에 나섭니다. 수입차 인기에 국내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은 아예 수입차 소비자를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한국GM은 하반기 준대형 세단인 임팔라를 국내 시장에 수입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은 소형 SUV QM3를 스페인에서 전량 수입해 판매하며 수입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모두 8개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니혼 게이자이 신문 2014년 세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일본이 9개 품목에서 1위를, 한국은 8개, 중국은 6개 품목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16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럽은 10개였습니다. 한국은 조선 분야, 스마트폰과 중소형 애점 패널, 리튬 이온 전지 분야에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1위에 오른 대우조선의 양을 포함해 상위 5개사 가운데 4개사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의 2강 체제가 유지됐지만 두 업체의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반면 3위인 중국 레노버 그룹은 7.2%로 점유율을 2.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한국의 삼성 SDI가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2위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미국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리튬 이온 전지 출하를 확대하면서 삼성 SDI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복주택을 대단지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복합 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부지와 의왕시 등에 우선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행복타운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규모를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보다 작은 미니 택지지구 형태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식 명칭을 계속 행복타운으로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으로 돼 있어 행복타운 조성에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보관도 깔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LH, SH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내년 이후 추가 부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T가 오늘 경남 하동에서 청학동 기가 창조마을 구축을 선포했습니다. KT는 산간 지역인 청학동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가 인프라와 지역 맞춤형 IT 솔루션을 이 지역에 적용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은 IT 복합 문화 공간인 기가서당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모바일 전자칠판으로 멀리 떨어진 곳의 학생들에게도 실시간으로 강의할 수 있고 주민들은 IT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학동 어플리케이션으로 청학동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 등 직거래 장터와도 연동하게 됐습니다. 또 노년층의 생활 편의를 위해 모바일 건강 검진 솔루션,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도 제공했습니다. 동부라이텍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있는 기존 CNC 생산 법인에 LED 조명 조립 라인을 신설해 지난 25일부터 생산을 가동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S-OIL의 울산 온산공단 내 고도화 생산단지 등 건설공사 관련 실시 설계 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건설의 계약금은 580억여 원, 대림산업은 709억여 원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택시의 누적 호출 건수가 출시 3개월 만에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회원 가입자 수도 증가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1위 인터넷 쇼핑몰인 라자다의 코트라 한국 상품관이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 상품 전용 코너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저녁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정에는 경남과 호남 지방에, 또 내일 늦은 오후에는 충청도와 경북 북부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이 되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30에서 80mm가 되겠고 특히 제주 산간 쪽으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청과 경북 지역은 20에서 6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지역과 예상 강수량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태풍이 변수인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여기 표시된 제9호 태풍 차놈이 중국 상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저녁 나절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7도, 춘천 29도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저녁 나절에는 비가 오겠고요. 속초 17도에서 23도, 울진 17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비가 다소 일찍 시작되는 남부지방은 오늘만큼 덥진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2도, 대구 23도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장맛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도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내일 국내 증시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라는 또 다른 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전까지 증권사들은 대부분 7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6조 원대를 전망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개되는지까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